안녕하십니까? 금은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교수입니다. 요즘 너무 좋지요? 계절이 좋은 계절입니다. 이 5월은 깊은 산중에 가거나 또 우리가 밖에 나가면 꽃들도 많고 꽃들이 방실방실 화사한 색상으로 우리를 너무 즐겁게 하지요. 모두가 꽃 보고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저는 이렇게 깊은 산속에 가니까 주변이 모두 산이면서 바람이 흔들리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 푸른 색상들이 비가 조금 오고 나면 더 무성하게 자라서 이렇게 저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때는 정말 환희를 느낍니다. 그래서 자연이 저를 보고 미소로 저를 맞이하고 저를 품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도 참 이런 좋은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표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표정을 봤을 때 미소 띈 얼굴을 보면 경계심도 없어지면서 너무 친근감이 가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하루에 물도 최소한 8잔은 마셔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2리터를 마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 물이라는 것을 잘 마셔 주어야 우리 몸이 생기를 얻고 이제 건강하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도 그 물 먹는 습관이 잘 되지 않아서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매일 쏟아부으면서 고갈되지만 그때마다 물을 조금씩 마셔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미소도 수분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항상 우리가 찾는 것이 미소를 머금고 나를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좋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미소도 가공적이고 인위적인 미소가 있고요. 정말 사랑해서 우러나온 미소는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소는 하루에 먹어야 되는 수분의 양처럼 우리도 미소도 하루에 수분의 양만큼은 만나고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더 건강해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미소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은 수분을 머금은 것처럼 살아나요. 그래서 항상 미소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미소라는 것이 심리학적, 정신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거지만 우리 뇌에 또 정말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우리 유전자에도 정말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미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같이 놀아주고 해도 정말 잘 웃지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쭉 관찰을 해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미소는 얼굴에 미소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요? 세상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도 많이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걱정, 거짓말이 또 생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소는 돈이 요구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주려고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좋게 해줍니다. 정말 음식을 맛있게 하려면 조미료를 넣어야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가공식품을 보면 글루타민산이라고 해서 향미 정진제인가 그런 것을 꼭 넣어요. 그러면 사실 귀찮아서 그런 거 한번 먹으면 느끼해서 먹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가 건강한 식재료를 좀 맛있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맛있는 인간관계, 멋있는 인간관계, 정말 관계를 하고 나면 기분 좋은 관계, 이런 관계는 아름다운 미소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소는 우리 심리적, 사회적, 생리적인 상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내면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미소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방어기제라는 존재를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인상을 팍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되지요. 그러나 나를 보고 반기고 너무 좋아하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자아가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소는 자기 자신의 방어 기제를 완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그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서가 저에게 제가 교회 가서 11조를 낸다는 것을 우리 시어머님께서 아시고
제가 그때 인천 살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서울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너 혼내주러 지금 인천까지 가시고 있다고 전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알았다 하고요. 제가 우리 시어머니가 아파트 문을 딱 여는 순간 제가 활짝 웃으면서 어머니 서울시까지 오신다고 힘드셨죠? 여기 앉으세요. 제가 좀 주물러 드릴게요 하면서 등도 안마를 해드리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다 알죠. 저를 나무라시기 위해서 오시는 줄. 그런데 제가 마실 거 드리고 이제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다고 안마도 해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11조? 라는 말을 입 밖에도 안 내시고 그냥 잘 계시다가 가셨거든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단치시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에 대한 공격적인 본능 이런 것을 제가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죠. 이렇대 무엇으로 완화시키겠습니까? 제가 반갑게 맞아들이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방어, 기제가 완화된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막 그냥 혼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얼음이 녹듯이 그냥 없어져 저절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소는 자아의 방어 기제를 완화시키고 자아를 더욱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줄 수 있는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어머니와 저와의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냥 혼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는 더 자꾸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어머님께서 항상 혼내고 싶어도 못 내고 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는 참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며느리가 있지만 저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미소는 우리 내면에 있는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이 미소가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소는 정신적인 안정과 균형을 도모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소가 또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할 때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 제 경험인데 제가 몇 년 전에 감나무 밑에서 기계 나사 하나 줍는다고 수그리다가 그거 잡다가 이제 거꾸로 넘어질 뻔해서 제가 머리 안 다치려고 발목을 탁 이렇게 잡다가 팔이 부러지는 손목이 부러졌는데 또 뭐 제가 골다공증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병원 가보니까 막 부어오는데도 이렇게 약간 손목에 그만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부스에서 거의 8주 치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형외과에 치료받으러 갈 때마다 제가 들어가면 저는 습관적으로 웃는 게 습관이 되어서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면서 화사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들어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인사 팍 쓰시면서 이 사람이 지금 발목 다친 게 별거 아닌 줄 아냐 하시면서 심각하게 지금 다쳤는데 그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웃으면서 팔 다친 것을 보통으로 생각하지 말라면서 저보고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인사하다 혼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는 너무 웃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조금 심각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의사 선생님 보니까 반가워서 웃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 연세가 조금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또 웃음을 좋아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경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소는 정신적인 안정과 균형에 상당하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미소는 오늘도 우리가 수분 같은 이 미소를 활짝활짝 지으면서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지요. 요즘 바쁜 일상 속에서 미소를 잃어버리기 쉽지만 사실 미소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소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즐겁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며 우리 스스로의 기분과 태도를 바꿔줍니다. 첫째, 주변 사람에게 미소 짓기. 누군가에게 미소를 보내면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웃음을 지으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해집니다. 둘째, 자신에게 미소 짓기.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자신이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면 자신감도 생겨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가 쌓일 때도 미소 짓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일수록 미소를 지어보세요. 미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미소를 나눌 때는 진심으로 가짜 미소보다는 진심 어린 미소가 더욱 효과적이에요.
진심을 담아 상대방에게 미소를 짓는 것이 더욱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째, 미소로 시작하는 하루.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미소를 지으면 하루가 훨씬 좋아 보일 거예요. 미소로 시작하는 하루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미소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변 사람과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미소를 유지하며 진심으로 미소를 나누고 아침에 미소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미소는 우리 주변에 퍼져나가는 긍정적인 마력이며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미소로 가득 찬 삶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행복을 나누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 미소는 우리 삶에서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주면 상대는 더 기쁨을 느끼며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줍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미소를 유지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로 상대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침에 미소로 시작하는 것은 하루를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미소는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향상시켜줍니다. 그렇기에 미소로 가득 찬 삶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함께 미소를 나누며 미소는 우리 삶에서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주면 상대는 더 기쁨을 느끼며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줍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미소를 유지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로 상대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침에 미소로 시작하는 것은 하루를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미소는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향상시켜줍니다. 그렇기에 미소로 가득 찬 삶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